여러분 그 중간고사 성적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학사 정보에 입력된 거 하고 이제 그 이 클래스에 입력돼 있는 이 클래스의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학사 정보 입력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본인이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에드모드에서 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박스 모델, 이게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책에도 있는 문제. 그 여백을 박스의 여백을 탑,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처리하는 그 서버 웹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그 주로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고 그거를 이제 처리한 결과를 클라이언트 쪽 그 컴퓨터, 우리가 사용자가 되겠죠. 그래도 프론트엔드 쪽에 그 처리를 해서 그 보내주는 그 이제 서버 쪽의 데이터베이스랑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래밍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런 게 이제 ASP도 있고 PHP도 있고 JSP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의 이제 그 MS사의 그 언어랑 좀 잘 맞는 게 있고, 이건 이제 MS SQL, 요거는 이제 자바랑 좀 잘 맞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TCP는 이거는 저기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이거는 웹 프로그래밍 할 때 DB랑 연동해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div 태그를 많이 좀 썼죠. 그래서 div 태그를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이아웃 설정할 때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iframe, 프레임, 그 다음에 테이블 뭐 이런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div. 이제 div가 모바일 상태에서 반응형, 그 또는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보면 여러분들이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저기 그 태블릿 PC도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디바이스별로 그 웹을 표현하려고 할 때 div 태그를 좀 많이 써요.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는 반응형 웹에서 상당히 그 뭐 보는 게 그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게 나오는 결과가 테이블이 반응형 웹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그 크기에 따라서 조절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좀 안 좋은 형태이죠. 그래서 div 태그를 많이 씁니다. 다음에 그 우리가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얼터너티브라는 영어에서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려고 할 때, 그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가 모든 웹 브라우저들 있죠. 웹 브라우저들 상에서 그 다 이미지가 모든 게 다 표현되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이제 어떠한 웹 브라우저에서 잘 안 보인다 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웹 브라우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미지를 링크를 했는데 그게 그 링크된 게 그 경로명이 잘못 설정이 돼 있다거나 할 때, 그때 이미지가 안 보이면 마우스에
그 얼터너 ALT 태그를 쓰게 되면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ALT에서 저장한 속성 값으로 그런 거 지정할 때 쓰는 태그 속성 지정 값입니다. 속성 지정. 영어를 많이 좀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지 소스라는 거고, 타이틀 지정은 제목,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할 때 쓰는 거죠. CSS. 그 다음에 그 메타 태그라 그러죠. 메타 태그. 중요한 핵심적인 뭐 언제 만들었고, 뭐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그 헤드 나오기 전에 뭐 타이틀 다음에 그죠? 타이틀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타이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헤드 태그 안에 쓰는 메타 태그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면 중요한 뭐 핵심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영역을 좀 정했죠. 이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섹션 어사이드 오른쪽에 그죠? 섹션 밑에 아티클 지정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오더드 리스트와 언오더드 리스트 뭐 요거는 뭐 아니고 요거 두 개인데요. 오더드는 순서 뭐 순서나 숫자 순서라는 게 ABC 가나다라 뭐 1, 2, 3, 4 뭐 이런 순서를 오더드 순서 언오더드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점이나 뭐 마이너스나 뭐 별표라든지 뭐 이런 그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언오더드 비순서 오더드는 순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건 IMG입니다. IMG. 그래서 이미지 파일 그 이미지 한 칸 띄고 소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일 이름 경로명까지 적어줘서 IMAG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IMG 이미지의 요 IM하고 G를 따와가지고 IMG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칼럼, 세로는 로. 그죠? 보통 그 테이블 태그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 병합, 세로 병합, 셀이 여기 행과 열이 있다 그러면 가로라고 하는 거는 그 열을 병합시키는 거고 세로라고 하는 거는 행을 병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로라고 하는 건 행이고 COL 컬럼 그래서 COL은 컬럼이다. 그렇게 영어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건데요. 저희들이 그 CSS 태그를 클래스라든지 아이디라든지 뭐 그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세 가지 실렉터 정의하는 방법.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클래스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개념은 자바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클래스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살아있는 사물들 살아있는 것들 객체 그 객체라는 말하고 객체라는 말하고 뭐 같이 좀 개념적으로 똑같이 쓰는데 그걸 컴퓨터로 가져오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정의를 하죠. 추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클래스 안에는 또 멤버가 있고 메소드가 있고 그렇죠? 그거를 비슷한 클래스의 멤버나 메소드를 쓰고 뭐 덧붙여서 쓸 때 그거를 상속받아서 쓴다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클래스. 그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그러고, 그죠? 하나하나 뭐 자동차라는 클래스의 뭐 그랜저 인스턴스, 그죠? 소나타 인스턴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여기 그 HTML에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CSS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셀렉터 타입을 클래스로 선언해 가지고 밑에다가 본문에서 그 동일한 거를 클래스를 선언해 정의해서 가져와서 쓰고 클래스 이름을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기 메시지는 주고받는 거예요. 상속, 그다음에 정보라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HTML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주소를 적잖아요. URL, 뭐 웹사이트 주소, 뭐 홈페이지 주소, 뭐 다양한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뭐 요거는 좀 이상한 어떤 암호화 같은 숫자지만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쓰게 되면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 0하고 1의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S고,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뭐 전화번호를 다시 사람이 알아, 이게 이제 사람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이제 서로 바꿔주는 게 이제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IP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바꿔주는,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IP 주소로 호스트 이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라우터, 웹서버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것도 일종의 DNS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 또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FTP는 파일 전송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메일,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하는 거, 받을 때 보낼 때 다른 거가 있죠. 그죠? HTTP는 우리가 쓰고 있는 HTTP 서비스고, 이거는 SNMP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TCP/IP 외에 7계층의 정의를 할 때 OSI 모형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SN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토콜, 망 관리. 그래서 TCP/IP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다 쓰는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IP 주소 체계가 지금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고, 그 사이에 DHCP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P 버전 4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클래스 A에서 BCD로 나눠서 쓴다는 거. 그래서 클래스 A는 이제 네트워크 구분하는 주소를 적게 가져가고, 호스트를 많이 할당하는,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클래스, 네트워크 주소를 많이 하고, 호스트를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네트워크 주소가 적고, 호스트 주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네트워크를 구분을 이제 하고,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를 다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과 호스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클래스로 구분해서 IP 주소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누는 방법이 서브네팅 방법이라고 그래요. 서브네팅.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항상 인터넷 주소 앞에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가지고 요게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G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들어가고, 그 다음 맥 주소 알고, 그래서 물리적인 매체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앱스토어라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는 거 있죠. 이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요 앱 앞에 있는 세 글자의 약어입니다.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가게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일종의 가게죠.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게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MTP라고 하는 거는 이메일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SMTP가 나왔었죠. 요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메일이나 뭐 다음 뭐 구글 메일 쓸 때 이런 프로토콜의 도움을 받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팝3는 이제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라서 내한테 도착하는 거고, SMTP는 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트랜스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SMTP는 멀티미디어 에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에라 정정 프로토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HTML에서 이거는 하이퍼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인터넷은 이제 그 전에 미리 1960년대에 미국 방송에서 국무선에서 만들어가지고 원래 군용으로 쓰다가 군용은 이제 딴 걸로 쓰고 일반 상용화를 시키면서 인터넷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그때 정보 전달을 하는 방법적인 개념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만든 게 HTML인데요. 그때 요 HTML에 H를 뭘로 하냐 하이퍼라는 개념을 썼어요. 하이퍼 초월적인. 여러분 이제 초월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뭐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자료를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메시지를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텍스트 위주였죠. 텍스트. 저 마크업은 표시한다는 거고 이거 랭귀지는 언어니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텍스트에다가 마크업 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라는 뜻에서 팀버너스-리 지금은 이제 W3C라는 컨소시엄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HTML, CSS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또 다른 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 하이퍼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슈퍼맨의 윗단계죠. 슈퍼맨은 나라만 다니지만 하이퍼는 그 나라 다니는 것 외에 공간까지 초월하는 그렇죠? 시간까지도 초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는 요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HTTP도 쓰고 파일도 전송하고 전자메일도 보내죠. 근데 요거 SNMP는 이제 그 네트워크 관리하는 거입니다. 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세멘틱 태그라는 게 그 사용자 정의 태그죠. 그래서 HTML5 이후에 그 전부터는 사실은 이제 세멘틱 태그의 사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기존에 그 만들었었던 어떤 정형적인 틀 외에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하게 되면 의미론적 태그가 가능하다는 거죠. 의미론, 그렇죠? 내 나름대로 의미를 줄 수 있다. 일종의 뭐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수명에 그 변수가 가지는 값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변수의 이름만 좀 보더라도 추측이 가능한 거죠. 단락은 패러그래프 태그입니다. 그렇죠? PR은 한 줄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get과 post. get은 딸려가는 거고 정보가. post는 이제 그 숨겨서 가는 방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 전달을 할 때 보안과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진수와 이진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요거 3은 이제 0011, 2 더하기 1이니까요. 3을 2로 나누면서 나머지를 구해나가는 거죠. A는 이제 1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10. 죠 2에 3승 더하기 2니까 10이죠. 이거는 11이니까 3승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1. 그죠? 이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개념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요, 이거는. 스페이스바는 non-breaking space라는 뜻의 NBSP죠. 기본적인 HTML5 문서 구조는 HTML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 헤드로 시작해서 끝나고, 바디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 이게 핵심적인 세 가지예요. 이건 책에 있는 문제죠. 그렇죠? BR은 뭐 한 줄 브레이크니까 한 줄 띄는 거고, 이건 기본 태그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레드라고 하는 게 4B잖아요. 그래서 16 더하기 B는 이제 11이니까 곱하기 1, 16의 0승이니까 그래서 7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진수, 10진수, 8진수, 16진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 드림위버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그렇죠? 모서리 부분 border radius. 그렇죠? 둥글게 하는 거.
테이블 테두리는 보더. 그 클래스 셀렉터 클래스로서는 그러니까 셀렉터가 우리가 클래스, 아이디, 타입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문제 우리가 그 테스트 문제에도 나왔지만 클래스, 태그, 아이디 방법이죠. 그래서 클래스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스 개념하고 서로 다른 걸 할 때 클래스 이름을 다른 클래스 이름으로 가지고 선택자를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세로 크기는 하이트, 가로 크기는 위드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죠? 이거는 이제 div 태그의 한 행에 나누는 방법이죠. 스팬, 멀티미디어 메시지, SMS는 이제 숏 메시지고, 뭐 우리가 요 CSS에서 요 선택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 개념을 좀 알으셔야 돼요. 어렵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는 요거 새로운 창, 뭐 Z 인덱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겹치게 하는 방법. 숫자가 높으면 위로 가게. 아이프레임은 이제 타겟, 언더바 타겟, 그죠? 타겟에서 언더바 블랭크, 뭐 언더바 셀프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팔진수는 이제 팔로 나눠서 찾아가는 방법, 그죠? CSS의 약어. 그 다음에 링크 설정은 샵이고, CSS 선택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클래스, 태그, 아이디, 그죠? 일반적인 태그는 뭐 그냥 쓰는 거니까 클래스 아이디를 구분하는 거는 동일한 거를 한 번만 쓰느냐 여러 번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 개념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파일 전송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이나 실행 파일 등은 바이너리 0과 1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텍스트 모드로 그냥 보냅니다, 그렇죠? WWD는 월드와이드, 그렇죠? 뭐 이것도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제 생각은 뭐 어렵지 않게 좀 내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문제를 전적으로 내서 좀 하기는 좀 편협된 것 같아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좀 훑고 책에 있는 예제 문제를 좀 많이 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학사 정보 가서 확인하시고 여기 그 클래스 이 클래스에 가보면 이제 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은 이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파일 열어보면 뭐 이름은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본인 학번만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2명의 40%는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뭐 조수분포표인데요. 이거 이제 뭐 처음 본 거, 두 번째 본 거. 그래서 요 51점에서 55점 사이가 3명. 그 다음에 46점에서 50점 사이가 7명. 그 12명 현재 상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고사 두 개만 가지고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요런 형태로 지금 이제 정규 분포.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12명이면 이제 요거 10명. 요거가 A가 되는 거죠. 요거만 보면. B의 비율 가지고 또, 그죠? 그 다음에 C, 뭐 D가 되든지, 뭐, 요 사이에는 없어요. 최소 점수가 30점, 최소 점수가 24점이네, 24점. 그쵸? 최고 점수가 52점, 두 개 합쳐서. 이걸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 에드모드에 가서는 뭐, 이 파일이 그대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말고 티처 모드로 가면, 여기서도 이제 평균, 에버리지가 77%, 40점에 31점. 평균이라는 거고, 이게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32점이 중간에 있고,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만점 받는 두 번째 시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2번 문제. 여러분들하고 2번 번호가 다 다르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빨간색이 좀 많이 틀린 거예요. 그죠? 녹색이 많이, 이거는 뭐, 선택하는 거니까, 매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 22번 문제가 뭐냐, 여기 계산하는 문제 많이 틀렸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법 변화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꼭 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기말고사 때도 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게 역시 또 계산 문제 아닐까요? 요거네요. 그쵸? div 태그.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학생별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고 본인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특히 그 이학사 정보 있죠? 이학사 정보. 그 이학사 정보 가서 확인하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중간고사 끝났고요. 프로젝트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프로젝트 보는 거, 시험, 저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기말고사 2번, 또 오늘과 같이, 그 중간고사와 같이, 그 다음에 출석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이학사 정보에는 다 출석으로 돼 있는데, 이 클래스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보면은 이 출석을 보면,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들었죠, 그쵸? 요거 이제 감점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안 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좀 시험 안 보는 학생인 것 같은데, 저 어쨌든 뭐 거의 뭐 시커먼 동글뱅이가 다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학생인 경우 있죠, 요거. 이게 감점이 좀 되는 겁니다. 감점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15주니까 15점에 더 감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공지사항과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쨌든 좀, 기말고사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